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향수가 10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주로 향기와 관련돼 가지고 나타나는 어떤 중요한 현상 두 가지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향기 치유의 원리를 공부했었고요. 에센셜 오일은 피부에 침투해서 효과를 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특히 두 번째 부분에 즉 과연 에센셜 오일이 피부에 침투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체와 액체를 설명을 하다가 이제 수업을 그만했었는데요. 중단했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향이나 화장품을 연구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이 생활 속의 향수과학으로 향수가 화장품도 다 함유하는 향수는 화장품에 포함되죠. 포함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체와 액체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부분하고는 이게 조금 더 확장되는, 즉 지금까지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또는 대학교 때까지 배웠던 이런 고체와 액체의 개념으로는 우리가 향이나 화장품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내용은 제가 올해 아마 이번 달부터 일반 화학 내용이 K무크에 우리 학교 교수님과 같이 강의한 게 실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조금 그, 좀 강조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도 일반 화학을 공부를 하는데요. 이게 실생활이나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개념들이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좀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즉, 일상생활에서 바라보는 고체와 액체는 우리가 그냥 학문에서 일반 화학에서 배웠던 내용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두시면 굉장히 어떤 생활에서 또는 연구개발에서 유용한 면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11주차 이후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번 주에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번 주에 이 부분을 중간에 강의를 하면 향기와 프루스트나 후각 필요 현상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또 순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번 주 차에 향기와 프루스트 현상, 후각 필요 현상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고체와 액체 부분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그 제가 다음 주부터 중국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두세 주 정도 이제 학교를 조금 비우게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하고 장춘 있는 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우리 학과 화장품학과하고 또 다른 과 교수님들이 가가지고 화장품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가게 돼서 이제 그동안은 이제 만약에 어떤 연락이나 이런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미리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모듈별로 수업하는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부분적인 내용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목차도 하나 넣었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뭐 어떤 영화에 나타난 인간의 감각, 매트릭스에 대해서 설명했었고요. 그다음 향기가 전달되는 과정을 이제 6주차에서 7주차 사이에 설명했었고요. 또 특히 후각 연구 이제 후각 수용체 이 부분은 좀 7주차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주로 8주차하고 이제 10주차에서 주로 강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후각 수용체하고 연관돼 가지고 우리가 후각 필요 현상, 근데 프루스트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특히 프루스트 효과는 이거는 나중에 향과 관련돼 가지고 사업화, 어떤 향수와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좀 유용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화에 나타나는 인간의 감각, 이건 굉장히 길었지만 오늘 이제 한두 페이지 정도로, 한 페이지 정도, 그죠?
그걸로 설명을 이제 연결해서 드리고, 그다음에 향기가 전달되는 과정에 연관돼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후각 수용체와 연관된 그 후각 필요 현상, 그다음에 프루스트 효과 여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특히 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강의 끝단에 이제 그 이런 고체와 액체 부분의 어떤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주차에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9주차하고 10주차하고 연결되는 게 이제 아로마 테라피 현대적 해석과 생활 속 활용 이 부분이 이제 조금 그 어떤 갈림길 일단 그 대단원이 나눠지는 그런 내용이 나눠지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장표를 넣었었는데요. 특히 이제 아로마 테라피의 현대적 해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아로마 테라피를 직접 그 실생활에서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사업화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이게 기존 영역들하고 조금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염려스럽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로마 테라피 현대적 해석과 관련돼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 책이라든지 옛날 이론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어떤 향기는 어떤 증상에 좋다는 이런 형식으로 1대1 대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어떤 하나의 향기는 하나의 효과를 나타낸다는 이런데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아로마 테라피 오일이라든지 에센셜 오일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어떤 특정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오일로 이런 그 착각하기 쉬운 그런 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강의 토탈에서 이번 제가 전체적인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지난주에 제가 어떤 뇌 영상은 아니지만 향기를 맡았을 때 코로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어떤 뇌에서 특정한 어떤 단백질 같은 게 활성화되거나 하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효과가 나타났었잖아요. 특히 이제 BDNF 예를 들자면 인지 기능이 좋아지고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이런 효과들이 동시에 나타나게 됐고 그걸 제가 한 10년에 걸쳐 가지고 어떤 효과별로 임상 연구와 기타 연구를 한 끝에 이게 다 이제 그 어떤 사이프러스 에센셜이나 이런 특정한 오일이 1대1 매칭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뇌의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여러 가지 그 효과를 나타낸다는 걸 한 20년 그 조향 연구까지 합치면 거의 한 25년 넘었다. 그죠? 25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토탈 뭐 향수하고 합치면 한 거의 30년 넘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특정 연구만 보면 한 20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하나의 향기는 여러 증상에 좋다. 즉, 이 아로마 테라피 효과가 나타나는 게 뭐 피부 침투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뇌에 영향을 줘서 뇌의 단백질을 활성화시키고, 이게 이 단백질, 특정 단백질의 활성화와 연계된 다양한 효과들이 나타난다는 그런 걸 증명하는 데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존의 이제 아로마 테라피 부분에서 조금 다르게 아니면 거기에 좀 덧붙여 가지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기존에 있었던 뭐 레몬이라든지 버가못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에센셜 오일들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어떻게 우리 몸에 뇌에 영향을 줘서 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그또 연구해 본다면 이런 연구가 이제 어떤 새로운 연구를 출발하는 어떤 초석이 될 수도 있기를 감히 제가 좀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번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요. 이런 그 어떤 현대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기존에 예를 들면 아로마 테라피 같은 걸 마사지를 하면 이 피부 속으로 침투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실제로 이게 피부로 침투되는 양은 굉장히 작고 이게 호흡을 통해서 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든지 아니면 그 폐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혈액의 용해가 돼가지고 이제 그 전체적으로 어떤 장기에 아주 작은 뭐 분자 단위의 그런 물질 수준으로 그런 농도 수준으로 장기에 전달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 이외의 그 향기를 인식할 수 있는 후각 수용체, 즉 다른 장기, 코 이외의 장기에 있는 그런 후각 수용체를 우리가 이소성 후각 수용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그 향기 분자들이
그 장기에 있는 이소성 후각 수용체하고 결합함으로써 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연구들이 주로 어떤 당뇨라든지 아니면 그 지방을 셀룰라이트를 분해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효과들을 나타내는 연구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속속 이제 그 연구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게 어떤 뇌에 영향을 줘서 우리가 아로마컬러지처럼 어떤 기분이라든지 뭐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증상을 좋게 해주는 이런 거 외에는 제가 연구했던 뭐그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인지기능 뭐 주로 치매 연구를 제가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쪽에 그 연구 결과 이외에는 아직까지 아주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를 낸 건 저는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좀 가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쪽에 참여해가지고 또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뭐 디지스트 쪽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연구했고 그다음에 그 향산업 전공을 제가 화장품 학과를 하기 전에 향이나 아로마를 전문적으로 강의를 했었는데요. 이런 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향기와 관련된 후각 연구도 좀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또 그 저는 그 2004년도에 학교를 와서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정년까지 그냥 8년 조금 더 남은 상황인데요. 그동안에 저도 조금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요즘도 또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2004년도에 학교를 왔는데 그 전에 LG 생활건강에서 그 화장품, 그때 향기, 그다음에 향수 연구를 하다가 이제 2000도 나와서 제가 이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화장품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주로 아토피 쪽의 어떤 보습제 개발을 주로 위주로 하다가 이제 학교 오면서 이제 조금 그 진행이 그 조금 더뎌졌었는데요. 이제 정년을 이제 또 앞두고 또 요즘 학교에서도 이런 그 사업화에 우리 학교가 좀 집중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기를 사업하는 쪽에 대해서 좀 요즘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요. 향기가 그 화장품은 피부과학 쪽인데 향기는 뇌과학 쪽에 많아서요. 이런 쪽은 조금 제품화하기가 물론 단순한 방향제라든지 향수라든지 이런 쪽은 가능한데 이걸 그 대기업들이 이런 향수나 이런 제품을 내는 걸 마케팅으로 중소기업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해볼까 이런 쪽에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그 지금까지 성과로 크게 나온 적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게 성과가 나오면 제가 이번 학기 중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낮을 것 같고요. 나중에라도 이런 게 나오면 그 제가 뭐 유튜브라든지 아직 뭐 활성화는 안 하고 있지만 뭐 이런 뭐 학교 소식 뭐 핫뉴스가 있잖아요. 학교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일단 한번 보실 기회를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데서도 노하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향후 사업화라든지 어떤 취업에서 이런 쪽에 좀 지식 공유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걸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전체적인 그 강의 그 어떤 계획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어떤 후각 수용체라든지 아니면 그 후각 수용체가 연관된 후각 이제 향기와 관련돼서 이제 오늘 강의 드릴 그 프루스트 효과와 후각 필요 현상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제가 이걸 1강부터 쭉 그 내용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 오늘 두 강을 이제 살펴보고 그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각 필요 현상 끝단에 고체와 액체 부분 그게 이제 그 요 단원과 연계해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제가 중국에 있는 동안 요 고체와 액체 부분을 이제 11주차, 12주차 강의에 녹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후각 필요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